12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이 단 3일 만에 체결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파악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어떤 충돌도 어떤 사전 경고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직후 지난 40년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 여겨졌던 것들의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이한 점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떤 월등한 성능의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훨씬 더 조용하고 더 은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준비되어 왔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너무 늦어버릴 때까지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바로 그것으로부터. 내 이름은 첸 전략 분석가다. 나의 일은 데이터와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인 방에 앉아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사건들 속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논리를 읽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데이터를 믿고 역사를 믿으며 수십 년의 경험이 쌓아 올린 분석 모델을 신뢰한다. 기업과 기관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전략을 예측해주는 것, 현상을 꿰뚫어 본질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가치다. 우리는 논리의 신봉자이자 확실성의 수호자였다. 하지만 그 사흘, 그리고 그 후 이어진 기나긴 복귀와 성찰의 시간은 내 직업적 신념의 모든 것을 거의 산산조각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지식체계를 무자비하게 내리치며 말했다. 네가 알고 있던 게임의 룰은 처음부터 틀렸어 라고. 이야기는 평범한 어느 아침에 시작되었다. 커피 머신의 윙윙거리는 소음과 함께 공기 중에는 종이 냄새와 전자기기의 미약한 열기가 감돌았다. 우리 팀은 중동 지역의 군비 조달 동향에 관한 정기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던 그때 갓 졸업하여 아직 눈빛의 순수함이 엿보이는 젊은 조수가 내 책상 위에 긴급 정보 요약본 한 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첸 선생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요약본을 집어들고 제목을 훑었다. 아랍에미리트 한국과 약 120억 달러 규모 천공이 방공 시스템 계약 체결. 나의 첫 반응은 미간을 찌푸리는 것이었다. 계약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조합 때문이었다. 중동에서 미국의 가장 확고한 동맹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의 방공망은 지난 40년간 거의 패트리엇 시스템의 대명사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군사사상, 운용규범, 군수지원 체계는 모두 미국 중심의 서방 표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방공 시스템, 특히 핵심 체계를 교체하는 것은 한 사람의 몸에서 순환계 전체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복잡성과 리스크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한국의 청웅I, KMS-AM는 기술계에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거물들이 주도하는 국제방산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서는 결국 신흥 플레이어에 불과했다. 주인공이 아닌 판을 흔드는 변수거나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자, 세부 내용은 나는 여전히 그 짧은 몇 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이 세부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조수가 대답했다. 가장 이상한 건 시간입니다. 공식적인 최종 협상부터 계약까지 단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흘?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되뇌었다. 목소리에는 차마 감추지 못한 비꼬는 듯한 기색이 묻어났다. 고개를 드니 사무실의 다른 베테랑 동료들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사흘, 그리고 120억 달러. 이 숫자들의 조합 자체가 하나의 역설이었다. 우리 업계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소형 장비 계약조차도 접촉, 평가, 기술 시연, 정치적 로비, 상업 협상을 거쳐 최종 서명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1년 반에서 2년은 보통이었다. 그런데 한 국가의 국방 근간을 뒤바꿀 수 있는 100억 달러 단위의 전략급 계약은 협상 기간이 보통 년 단위로 계산된다. 3년에서 5년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 사이에는 수많은 기술 검증과 정치적 게임, 가격 줄다리기, 그리고 각계각층의 압력과 견제가 끼어들기 마련이다. 사흘, 그 시간은 양측 법무팀이 커피 몇 잔을 마시며 계약서에 문장 부호가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정보 출처는 확실한가? 데이터 검증을 담당하는 동료 왕 팀장이 물었다. 이에 여러 정보원을 통해 교차 검증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조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사무실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세상을 해석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120억 달러. 이 규모는 결코 시험적인 구매가 아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체계적인 교체를 단행하기로 결심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중동 전략 구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40년간 미국은 패트리엇 시스템과 그 배후의 군사 협력, 정보 공유, 군수 지원 체계를 통해 걸프 지역의 동맹국들을 자신의 전차에 단단히 묶어두었다. 그 관계는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의 모든 분석 모델에서 그것은 하나의 상수, 즉 토론이 거의 필요 없는 기정사실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수가 우리가 거의 예측하지 못한 영역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제대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상대에 의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단 사흘 만에 깨져버린 것이다. 전쟁도, 정변도, 공개적인 정치적 결별도, 심지어 그럴듯한 위기조차 없었다. 아랍에미리트는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양국의 협력은 여러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거래는 마치 조용히 투하된 심해 폭탄과 같았다. 수면은 잔잔했지만 수면 아래의 충격파는 이미 퍼져나가며 이 지역 전체의 힘의 균형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나는 전례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불안은 어느 나라가 이기고 졌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신봉하던 논리 자체가 무너지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었다. 40년간 지속된 안정적인 구조가 사흘 만에 뒤집힐 수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할 뿐이다. 우리가 그 구조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근간 혹은 이 게임의 진정한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오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조사해. 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팀 전체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이 배후에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대체 무엇이 100억 달러짜리 전략적 결정을 충동 구매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지. 속도, 이토록 경이적인 속도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야. 이 결정이 얼마나 빨리 내려졌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가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라고. 그 순간 나는 우리가 파고들려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무기거래 이면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간과해왔던 세상을 조용히 바꾸고 있는 어떤 힘의 실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우리 모두는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플레이어에게는 승패가 이미 갈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패를 썼는지조차 보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실패가 아니었다. 인지적 패배였다. 그리고 나의 일은 그 폐허 위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진짜 세계의 지도를 다시 맞춰나가는 것이었다. 첫 충격과 혼란이 지나간 후 나와 우리 팀은 즉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 즉 분석이라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측정 가능한 지표와 명확한 논리의 사슬로 단순화하는 데 익숙했다. 이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사건 앞에서 우리의 첫 반응은 가장 익숙한 도구로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이든 그 배후에는 이성적인 동기가 있으며 그 동기만 찾아내면 사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른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실수였다. 우리는 오래된 지도를 들고 새로운 세계를 찾으려 한 것이다. 당시 우리의 세계관 혹은 우리 서구 전략 분석계 전체의 공통된 인식은 매우 성숙하고 견고해 보이는 평가 체계 위에 구축되어 있었다. 군비 조달 분야, 특히 최첨단 방공 시스템에서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명확했다. 가격, 성능, 그리고 정치적 부가가치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우리는 마치 꼼꼼한 엔지니어처럼 한국의 청웅이와 미국의 최신형 패트리엇, 그리고 유럽의 동급 제품들을 거대한 가상의 작업대 위에 나란히 놓고 버니어 캘리퍼스와 오실로스코프로 그 모든 세부 사항을 측정하려 들었다. 우리의 논리는 지극히 선형적이었고 그것은 수십 년간 우리가 생존해온 법칙이기도 했다. 더 좋은 무기가 계약을 따낸다. 무엇이 더 좋은가는 일련의 차가운 기술적 수치로 분해될 수 있었다.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공개 데이터와 내부 평가 보고서를 동원해 지면상의 대결을 시작했다. 이것 보십시오. 무기 체계 분석 분야에서 꽤 실력 있는 젊은 부하 직원이 화면에 데이터 비교표를 가리키며 말했다. 패트리어스, PAC, SAM-MS, 이 모델은 최대 요격 고도가 35km를 넘고 탄도 미사일 상대 유효 사거리는 70km에 달합니다.
반면 청웅이에 공개된 데이터는 요격 고도 20km, 사거리는 약 40km부터 50km까지입니다. 핵심 지표에서 패트리어스의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신로해성은 내가 물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걸프전부터 이후 여러 국지 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실전 검증을 거쳤다. 그 성능에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방대한 실전 데이터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하나의 알려진 변수가 되었다. 모든 요격과 모든 실패는 코드와 엔지니어링의 패치로 변환되어 시스템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에 비해 청웅이는 어떤가? 실전 기록이 거의 전무했다. 국가 안보를 통째로 맡겨야 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실전 검증이 안 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박이었다. 다음은 가격이었다. 계략적인 추산 결과 한국의 제한이 단일 시스템 가격 면에서 분명 이점이 있었지만 부수적인 레이더, 지휘 통제소, 그리고 후속 유지 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총 수명 주기 비용의 격차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판도를 뒤집을 만한 요인은 아니었다. 특히 중동의 부유한 구매자들 눈에 국가의 핵심 안보가 걸린 문제에서 15%나 20%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성능은 더 낮고 신뢰성은 미지수인 시스템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분석 모델 안에서는 비논리적인 행동이었다. 우리는 심지어 수백 개의 하위 항목, 레이더 탐지거리, 다중 목표 처리 능력, 반응 시간, 전파 방해 대응 능력에서부터 기존 나토 체계와의 호환성까지 을 모두 고려한 복잡한 가중치 평가 모델까지 만들었다. 모든 항목에서 패트리엇은 다소간의 우위를 점하거나 적어도 뒤처지지는 않았다. 특히 호환성은 서방 무기 체계의 해자였다. 아랍에미리트의 조기 경보기, 전투기, 해군 함정에 이르는 전반적인 작전 체계는 모두 나토 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질적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데이터 링크 통합이 악몽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우리의 분석 보고서 초안은 금방 나왔고 결론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순수하게 기술적,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아랍에미리트의 선택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의 모델은 반복적으로 계산했지만 결과는 모두 같은 추론을 가리켰다. 이것은 필시 정치적 거래일 것이다. 아마도 한국이 에너지, 투자 혹은 기술 협력 같은 다른 분야에서 미국이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려 하지 않는 이익을 아랍에미리트에 약속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해줄 이면의 거래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관련 단서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는 일종의 편집증적인 상태에 깊이 빠져 있었다. 나는 우리의 논리적 틀은 틀리지 않았으며 단지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입력 변수를 놓치고 있을 뿐이라고 고집스럽게 믿었다. 팀원들에게 한국의 대아랍에미리트 투자 프로젝트를 모두 조사하고 양국 간의 무역 데이터를 분석하며 심지어 고위급 상호 방문 기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열쇠를 찾는 사람들 같았다. 열쇠는 분명 이 방 안에 있는데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초조함과 어렴풋한 불안감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 그 불안은 답을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만약 우리의 질문 방식이 처음부터 틀렸던 것이라면 우리는 줄곧 어떤 무기가 더 좋은가를 묻고 있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모든 지식과 도구를 동원했고 확실해 보이는 답을 얻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멈춰서서 다른, 어쩌면 유일하게 올바른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는 대체 무엇을 사고 싶었던 걸까? 우리는 고객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설정한 기준으로 착각했다. 마치 경험 많은 자동차 판매원이 고객에게 최고급 스포츠카의 엔진 성능과 제로백, 트랙 기록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면서 정작 고객이 원했던 것은 자동차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생산 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과 같았다. 우리의 실패는 데이터의 실패가 아니었다. 데이터는 정직했다. 우리의 실패는 인식의 실패였다. 우리는 스스로 구축한 제품 중심적 사고라는 견고한 성안에 갇혀 선형적이고 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곧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어떤 플레이어는 이미 역량 중심적 사고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게임을 재정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창조였다. 이러한 인지적 맹점은 수십 년간의 성공과 지배적 위치 속에서 끊임없이 강화되었고 마침내 뿌리 깊은 오만으로 변질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고객의 진정한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불안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곧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다. 판도를 뒤엎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이었고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우리의 논리적 성전을 지키기 위해 비성적이라거나 정치적 음모라는 말로 변명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은 이미 변했는데 우리는 어제의 규칙으로 오늘의 승패를 재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전환점은 일주일 뒤 어느 깊은 밤에 찾아왔다. 우리 팀이 간접적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한국 측 제안에 대한 개요서를 입수한 것이다. 공식 문서는 아니었고 내부 발표 자료를 요약한 것에 가까웠다. 몇 페이지 되지 않는 분량의 내용도 간략했다. 당시 나는 몹시 지쳐 있었고 그날 밤 마지막으로 훑어보고 퇴근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중 한 페이지의 내용을 보는 순간 나는 마치 머리부터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페이지에 나열된 것은 무기 재원이 아니라 협력 프레임워크 목록이었다. 첫 항목은 KMS AM1002 시스템. 이것은 예상했던 바였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내용들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모든 분석을 완전히 뒤엎었다. 목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공지능 AII 기반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 운용병, 정비 기술자, 지휘관을 위한 전체 교육 과정. 훈련 장소는 한국 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선택 가능. 핵심 기술 이전. 상세 내용은 그 뒤에는 당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기술 코드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눈을 찌르듯 아프게 했던 항목. 아랍에미리트 영토 내 청웅-2 미사일 시스템의 완전한 생산 및 조립 라인 구축 지원. 나는 마지막 그 문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3번을 반복해서 읽었다. 모든 글자가 바늘처럼 내 눈을 찔러왔다. 완전한 생산 및 조립 라인 구축. 사무실은 지독하게 고요했고 흉곽 안에서 묵직하게 울리는 내 심장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다. 나는 서류를 옆에서 야근하던 동료 왕 팀장에게 건넸다. 그 역시 서류를 다 읽고는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고 상대방의 눈에서 같은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깨달음의 기쁨이 아니었다. 완전히 패배한 자의 충격과 씁쓸함이 뒤섞인 좌절감이었다. 우리는 틀렸다.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줄곧 2개의 다른 제품을 비교하고 있었다. 마치 사과와 오렌지 중 어느 것이 더 단지 비교하는 것처럼. 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과일만 팔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재배 기술, 관계 시스템, 품종 개량법, 그리고 미래에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낼 능력까지 포함된 과수원 전체를 팔고 있었다. 우리가 그저 소비자라고만 생각했던 아랍에미리트.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더 날카로운 무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소비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했다. 그들이 구매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역량이었다. 국방의 핵심 장비를 자주적으로 생산하고 유지 보수하며 미래에는 개량까지 할 수 있는 능력. 그들이 원한 것은 국방산업의 자급자족이었고 전략적 자주권이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이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자신들의 미사일 사거리가 경쟁자보다 몇 킬로미터 더 긴지, 레이더 탐지 정밀도가 몇 % 더 높은지를 두고 씨름할 때 한국은 그 스펙 전쟁을 완전히 우회해버렸다. 그들이 제공한 것은 아랍에미리트가 구매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할 수 있는 완전한 솔루션이었다. KMSA M1000 자체는 이 거대한 그림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하나의 매개체이자 시작점일 뿐이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AI 기반의 지휘 시스템, 이전하기로 약속된 기술들, 자국의 국방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훈련 체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최첨단 미사일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바로 그 생산 라인이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협상에 왜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는지 이제야 설명이 되었다. 이것은 애초에 흥정이 필요한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국방 자주라는 길을 걷기로 결심한 순간
시장에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판매자가 단 하나뿐이었다. 다른 경쟁자들은 그들의 제품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그저 틀린 질문에 답하고 있었을 뿐이다. 한쪽은 구매를 말하고 다른 한쪽이 공동 구축을 말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 아랍에미리트가 해야 할 일은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와 아니오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일단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은 이상 한국은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렇다면 사흘은 이미 마음이 정해진 계약서에 서명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우리가 이전에 했던 모든 분석, 그 복잡한 모델들, 그 정밀한 데이터 비교가 이 순간 너무나 가소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모래판 위에서 기병대의 대결을 그리고 있는 장군들 같았습니다. 적군이 이미 탱크를 몰고 왔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말의 속도와 칼의 날카로움을 계산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연기관과 장갑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이죠. 소비와 자주. 이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안보 철학입니다. 제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당신의 안보가 공급자의 선의와 안정성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모든 것이 타인의 손에 달려있죠. 그러나 역량을 소유한다는 것은 안보의 주도권을 자기 손에 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생산할 수 있고 외부의 간섭 없이 유지보수할 수 있으며 심지어 미래에는 그것을 개량하여 자신에게 더 적합한 차세대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강대국들의 게임에 더 많은 독립성을 갈망하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에게 이러한 역량의 유혹은 그 어떤 단순한 제품 성능의 우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장비가 잘 갖춰진 고객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갑옷을 벼려내는 장인이 되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120억 달러 계약 이면에 숨겨진 진짜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무기 거래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때 훌륭한 조립 공장 정도로만 여겼던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역량을 제공할 자격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타국의 기술에 심각하게 의존하던 나라에서 조용히 기술의 전수자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계약 자체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 건조한 기술 보고서와 공급망 도표의 이면에서 소리 없는 깊은 변혁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 몇 주간 우리 팀의 업무 중심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미 체결된 계약에 연연하지 않고 훨씬 더 어렵고 거의 고고학적인 발굴 작업에 가까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밤잠 설치게 했던 그 질문, 한국은 대체 어떻게 해내샀는가의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또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기술 의종국에서 기술 보유국으로의 전환을 완성해서 샀는가? 우리는 한국 방위산업의 지난 20년 역사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평탄해 보이는 땅에서 지질 탐사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깊이 파고 내려갈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지층 구조는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표면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꾸준히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신형 무기를 내놓고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모든 것이 잔잔해 보였죠.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극적인 대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번쩍이는 완제품 무기에서 그 내부의 공급망과 기술 구성으로 옮겼을 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10여 년 전 한국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에 관한 내부 평가 보고서였죠.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전투기, 구축함, 미사일 시스템 등 많은 첨단 무기의 핵심 부품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무려 62%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한국이 무기의 껍데기는 만들 수 있었지만 그 심장과 두뇌, 엔진, 레이더의 핵심 칩, 항법 시스템, 화력 통제 소프트웨어의 핵심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여전히 미국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시스템 통합자였지만 독립적인 창조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0년간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건조하고 번거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술 문서, 공급업체 명부, 기업 연례 보고서와 특허 신청서를 뒤져야 했습니다. 데이터는 수만 페이지의 문서 속에 흩어져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자 놀라운 추세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62%에 달했던 의존도 수치는 지난 10년간 단호하고 꾸준한 걸음으로 착실히 하락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가장 최근 연도에는 그 숫자가 11%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62%에서 11%로.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포성 없는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거의 우리 모두의 시야 밖에서 한국의 엔지니어, 과학자, 그리고 기업들은 체계적이고 목표가 뚜렷한 장기 교체 수술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들이 거의 지도를 보며 길을 찾듯 과거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던 핵심 모듈들을 하나하나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으로 교체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사일의 눈인 유도 탐색기. 과거 그들은 미국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거나 직접 수입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웅이에 탑재된 것은 한국의 LIGNX1이 자체 개발한 능동 레이더 탐색기였습니다. 관련 기술 특허를 살펴보니 그들은 신호 처리와 전파 방해 대응 알고리즘에서 이미 자신들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의 두뇌인 비행 통제 및 항법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무기 체계의 영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일부 업계 기술 교류 회의록을 통해 한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이 지난 수년간 묵묵히 자신들만의 화력 통제 코드를 재구성하고 작성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이 제공하는 블랙박스를 사용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모든 논리적 판단과 모든 제어 명령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눈에 잘 띄지 않는 특수 소재와 부품들까지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미사일 엔진의 고체 연료에서부터 레이더 송수신 모듈의 질화갈륨지 AN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하나하나의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수많은 실패와 기나긴 연구개발 주기, 그리고 국가 차원의 끈질긴 전략적 투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화려한 발표회도 격앙된 구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연구실에서의 지사흐는 밤과 생산 라인에서의 수없이 반복되는 공정 조정,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건조한 코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변혁은 너무나 조용해서 외부에서는 거의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미국의 F-35, 러시아의 S-400 같은 스타급 무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름 없는 작은 회사가 미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RF칩을 또 하나 개발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바로 이 수천수만에 자꾸 알려지지 않은 진보가 마침내 판도를 뒤바꾸는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이 마침내 마지막 핵심 수입 블록을 자신들이 만든 것으로 교체했을 때 모델 전체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조립자가 아니라 창조자였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순히 어떤 무기의 설계도가 아니라 이 무기 체계 전체를 창조할 수 있는 완전한 지식 체계와 산업 역량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같은 분석가들은 눈에 보이는 충돌과 거래 같은 사건에 주목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결정적인 변화는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식물의 뿌리처럼 아무도 보지 못하는 땅 밑에서 조용히 자라고 퍼져나가며 힘을 축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땅을 뚫고 나와 거목으로 자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발밑의 땅이 예전의 그 땅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10년의 시간을 들여 조용히 자신의 칼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우리에게서 칼날을 사가야 하는 칼자루를 들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따분하며 뉴스 가치가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과했던 겁니다. 그러다 120억 달러짜리 계약이 천둥처럼 우리 귓가에 터져 나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집단적으로 놓쳐버린 그 침묵의 10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62%에서 11%로 이어지는 그 곡선과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기술적 난관 극복의 과정을 팀원들 앞에 펼쳐 보였을 때 회의실은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한국이 어떻게 그 자격을 얻었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오히려 더 불안한 결과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 거래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차원, 바로 통제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의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극히 강력한 도구, 즉 공급망 통제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깊은 통찰력을 가진 우리의 베테랑 분석가 리 선배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간단한 도표를 그렸습니다. 중앙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큰 원을, 그리고 그 주위에는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동맹국들을 상징하는 작은 원들을 그렸습니다. 중앙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선들이 각각의 작은 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리 선배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게임 규칙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비행기 한 대나 미사일 시스템 한 세트를 팝니다. 하지만 그 안의 핵심 부품, 예를 들어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나 레이더의 핵심 칩은 우리가 만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우리의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품이 손상되면 우리에게서 교체품을 사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이 무기를 제3자에게 팔거나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 사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이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출 통제법을 통해 당신들의 재판매를 금지할 수 있고 기술 장벽을 통해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선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고삐입니다. 기술 확산의 통제 가능성을 보장하고 우리의 전략적 영향력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서방 무기체계의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생태계였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에 합류하면 기술적 우위를 누리는 동시에 그 규칙의 제약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국방 자주권은 어느 정도 저당 잡히는 셈이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한 일은 이 거대한 통제망에 구멍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미국 핵심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62%에서 11%로 낮추었을 때 그들이 끊어낸 것은 단순히 구체적인 공급망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통제라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고삐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청웅 이 시스템에는 더 이상 미국의 국제 무기 거래 규정 IITAIR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핵심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이 시스템을 판매할 때 더 이상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나라든 중동에 이와 유사한 첨단 무기를 팔고 싶다면 반드시 워싱턴의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미국은 지역 안정 유지나 기술 확산 방지를 이유로 손쉽게 그 거래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략적 거부권이었고 그 지역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초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이 거래 앞에서 워싱턴은 갑자기 자신들의 손에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공급망 통제를 통해 압력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자신들만의 공급망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강경하게 개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모두 동맹국이었기에 억지로 막는 것은 외교적 망신과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40년간 유지되어 온 그 보이지 않는 권력의 지렛대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그 이름 없는 연구실과 공장에서 조금씩 침식되고 와해되었던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고단수의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면 대결에서
패트리어트의 성능에 도전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힘든 싸움이고 승산이 적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급망의 독립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전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공격한 것은 당신의 제품이 아니라 당신이 제품을 통제하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정교한 바둑 대국과 같았습니다. 상대가 한 집, 두 집의 득실에 연연할 때 그는 이미 조용히 거대한 집을 짓고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완생의 기반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대세가 기운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지난 시간 동안의 고통스러운 발견들을 요약하듯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 사흘간의 협상은 애초에 협상의 시작이 아니라 이 게임 전체의 끝이었던 겁니다. 결과는 한국이 공급망 독립을 이룬 그 순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회의실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해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선택한 것은 단순히 방공 시스템 한 세트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은 그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였던 겁니다. 미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카드, 바로 거부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카드를 쓰려고 했을 때 그 도구 상자가 이미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120억 달러 규모의 이 거래는 상업적 승리라기보다 전략적 판 흔들기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10년의 시간을 들여 조용히 테이블의 반대편으로 걸어간 다음 모두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규칙으로 이 게임을 할 겁니다. 라고. 그리고 게임의 관찰자를 자처했던 우리들은 판이 엎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둔하게 깨닫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규칙을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그 경이로운 사흘이라는 속도, 120억 달러라는 거액의 계약, 비논리적으로 보였던 그 선택.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수수께끼에 명확한 답이 내려졌습니다. 답은 간단하고도 잔혹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대등한 경쟁이 아니었다는 것,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결정권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흘은 오랫동안 숙고해온 전략적 결심을 한 장에 계약서로 옮기는데 필요한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대금을 준비하고 기자회견을 열기에 사흘은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단 사흘이 걸렸을까요? 진짜 협상 혹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10년간 감찰해온 과정은 이미 마쿠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완전한 산업 체인을 구축하는지, 어떻게 독립적인 수출 능력을 갖추게 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무기 공급 업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국가 전략 전환을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이 관찰은 일방적이었고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쟁자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랍에미리트 군 고위층에게 제품 시연회를 열고 PPT의 화려한 성능 수치를 자랑하고 있을 때 한국이 보여준 것은 그들 공장에서 날마다 늘어나는 국산화 장비였고 그들 엔지니어의 손에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자체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입찰이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 경쟁은 사실상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지난 시대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강조하며 성능의 우위로 고객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경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것은 전략적 자주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과 같았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시험지의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열중하고 있을 때 한국이라는 수험생은 출제자에게 자신이 직접 쓴 새로운 교과서를 통째로 제출해버린 셈입니다. 그 120억 달러의 가치 또한 재정의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미사일과 레이더 몇 대를 사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방위산업 입장권을 얻기 위해 지불한 학비였습니다. 그 돈으로 기술을, 생산 라인을, 인재 양성 체계를, 그리고 미래 수십 년간 스스로 피를 만들고 진화할 수 있는 국방산업의 기반을 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투자는 오히려 저렴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자주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분석을 되돌아보며 저는 일종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전술적 차원의 우열로 전략적 차원의 결정을 재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일 사거리가 50km냐, 70km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었지만 상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기 땅에서 직접 5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흘간의 전광석화 같은 계약은 사실 치밀하게 계획된 성과 확인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 특히 과거의 룰에 여전히 잠겨있는 플레이어들을 향해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속도는 여기서 효율이 아니라 준비의 증명이었습니다. 모든 기초 작업이 이미 수면 아래에서 끝났고 모든 장애물이 조용히 제거되었을 때 마지막 골문을 향한 발길질은 당연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흘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10년에 걸친 침묵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고 아랍에미리트의 오랜 전략적 모색이 마침내 땅에 뿌리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침표처럼 과거의 세력이 주도하던 시대에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불편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그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깊은 복귀의 과정은 마침내 저를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국가나 회사 혹은 구체적인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두 가지 사고방식, 즉 무기적 사고와 시스템적 사고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제 직업 경력의 전반부는 온전히 무기적 사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품 지향적이고 정적이며 선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 아래에서 세상은 고립된 물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투기 한 대, 구축함 한 척, 방공 시스템 한 세트. 우리의 일은 이 물건들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 우열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사거리가 더 긴가, 누구의 정밀도가 더 높은가, 누구의 장갑이 더 두꺼운가, 그것이 곧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모델입니다. 복잡한 국력을 수량화하고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장비 목록으로 단순화시켜주죠. 이 논리 아래에서 안보는 구매될 수 있습니다. 가장 선진적인 무기를 소유하기만 하면 안보를 얻는 것입니다.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더 새롭고 좋은 것을 사면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 거래에서 보여준 것은 철두철미한 시스템적 사고였습니다. 이것은 역량지향적이고 동적이며 생태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시스템적 사고의 관점에서 세상은 고립된 물건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됩니다. 청웅기 미사일과 같은 하나의 무기는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기 뒤에서 그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하나의 완전한 생명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이 미사일을 연구개발한 지식체계와 인재풀, 원자재에서 정밀 부품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 AI 기반의 작전 네트워크로 이를 지휘하고 운용하는 체계, 그리고 전장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량할 수 있는 혁신 능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무기적 사고는 하나의 제품을 팝니다. 그 제품은 제조된 순간 성능이 고정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고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스템적 사고는 하나의 모체, 즉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재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팝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오늘의 무기가 아니라 내일과 모레, 그리고 미래의 모든 무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파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을 나란히 놓았을 때 저는 비로소 한국 측 제안의 파괴적인 힘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아랍에미리트에 판 것은 애초에 방공 무기 세트가 아니라 국방산업의 입문용 생태계였습니다. AI 지휘 시스템은 이 생태계의 두뇌로서 정보 처리와 결정을 담당합니다. 생산 라인은 이 생태계의 몸통으로서 결정을 실체로 전환합니다. 훈련 체계는 이 생태계의 혈액으로서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패키지는 이 생태계의 유전자로서 미래 진화의 잠재력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네 부분이 합쳐져 스스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완결된 순환고리를 이룹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얻은 것은 단순히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아니라 자국의 힘의 생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방패를 팔았지만 한국은 방패를 만드는 대장간과 대장장이를 키우는 기술 전체를 판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쥐고 싶어하는 국가에게 이 둘 사이의 가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분석틀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측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책의 인쇄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 책의 사상적 가치를 논하는 것처럼 완전히 핵심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단순한 제품 성능 면에서는 최정상의 플레이어들과 약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개척했습니다. 상대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원 높은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경쟁의 차원을 제품 성능에서 산업 역량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스스로의 발전 과정에서 비롯된 지극히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바로 타국의 기술에 심각하게 의존하던 구매자였고, 구매자의 불안과 갈망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졸리는 고통을 겪어봤고 핵심 기술을 장악한 후에 후련함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 아랍에미리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아랍에미리트에 판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고 마침내 쟁취해낸 것, 기술, 주권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상업적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의 경험과 깊은 이해에 기반한 가치의 공명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것은 하나의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길을 걸었으니 당신들도 걸을 수 있다는 약속과도 같은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매력은 그 어떤 차가운 기술적 수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가 깨끗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무기에 진 것이 아니라 더 진보한 사고방식에 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1차원에서 어떻게 도구를 만들고 팔지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3차원에서 어떻게 도구를 창조하는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고 수출할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분석 보고서를 마무리할 때 저는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장황한 비교를 모두 삭제하고 보고서의 서두에 오직 이렇게 한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시 인식해야만 한다. 미래의 경쟁은 더 이상 제품과 제품의 경쟁이 아닌 생태계와 생태계의 경쟁이 될 것이다. 승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자주적인 힘의 생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보고서가 제출된 후 내부적으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평온했던 우리의 인지의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에게 있어 그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세례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한때 굳게 믿었던 신념들을 버려야 했고 더 복잡하고 또한 더 진실된 세상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 두꺼운 파일처를 덮었을 때 사건의 모든 맥락이 제 머릿속에서 비할 데 없이 선명해졌습니다. 100억 달러 계약이 촉발한 이 인지의 폭풍은 결국 깊고도 경고와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진정한 지정학적 구도의 변화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경천동지할 사건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침묵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추동된다는 것. 이 게임에서 한국의 승리는 그 뿌리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기술적으로 동맹국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나라에서 그들은 길고 고된 산업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 조립에서 시작하여 배우고 모방하고 그리고 소화하고 흡수하여 마침내 자주적 창조를 이뤄냈습니다. 제품 제조에서 역량 재생산으로의 이 과정은 질적인 도약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규칙의 수용자로서 미국이 설정한 틀 안에서 미국이 설계한 부품을 조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축적, 특히 최근의 결정적인 10년을 통해 그들은 조용히 규칙의 개정자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의 게임 테이블에서 패를 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새로운 플레이어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 변혁의 본질은 경쟁 모델의 진화입니다. 과거 국가 간의 군비 경쟁은 제품 차원의 경쟁이었습니다. 누구의 비행기가 더 빠른가, 누구의 미사일이 더 정확한가를 겨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경쟁을 구조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누구의 산업 사슬이 더 완전한가, 누구의 기술 체계가 더 자주적인가, 누가 지식, 자본, 산업 역량을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더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를 겨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근본적이고 더 치명적인 경쟁입니다. 제품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는 다시 경기에 나설 자격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경기장 자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게 안겨준 가장 큰 깨달음이자 가장 큰 공포는 이것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심오한 변화는 종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서 지극히 느리고 거의 소리 없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 그것들은 매일의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지도 정치인들의 토론 주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건조한 공급망 보고서 속에, 난해한 특허 신청 서류 속에, 엔지니어들의 깊은 밤 설계도 위에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양적 축적이 마침내 임계점을 돌파하여 질적 변화를 일으킬 때 세상은 갑자기 단절적이고 경악스러운 변화를 드러냅니다. 사흘 만에 체결된 100억 달러 계약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지? 라고 경악하지만 그 빠름을 위해 10년이라는 느림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같은 분석가들은 레이더 스크린 위의 점을 주시하는 데 익숙하지만 정작 레이더 자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조용히 재설계되고 제조되고 있는지는 종종 놓치고 맙니다. 이 경험은 저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롭고 복합적인 시각을 갖게 했습니다. 더 이상 문화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라는 모호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역사적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과 독립을 추구하며 한 민족이 보여준 경이로운 전략적 인내심, 굳건한 실행력, 그리고 기존의 규칙에 감히 도전하는 고요한 용기였습니다. 이것은 값싼 찬사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후에야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지도 격렬하게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어렵고도 가장 견실한 길,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구축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거인들이 주도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의 중견 국가는 여전히 장기적이고 집요한 노력을 통해 핵심 영역에 균열을 내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의 권력 지도는 정적인 지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모래톱과 같다는 것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권력 구조의 기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물밑 흐름에 의해 침식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밑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느꼈을 때는 종종 이미 대세가 기운 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게임의 결말은 많은 이들에게 아랍에미리트, 한국, 그리고 미국 간의 삼각관계 재편에 관한 이야기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하나의 우화이자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제게 말합니다. 반짝이는 열매만 보지 말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뿌리를 보라고. 세상을 바꿀 다음 열매가 익어갈 때 그것은 분명 오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바로 그 뿌리로부터 모든 양분을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의 신봉자였던 제가 이 전복적인 사건을 목도한 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입니다. 제 세계관은 재편되었고 제 분석 도구는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영원해 보이는 상수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과 불확실성 속에서 진정으로 미래를 정의할 보이지 않는 힘을 찾아내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발밑의 지각판은 종종 가장 고요할 때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진이 닥친 순간에야 오래도록 축적된 에너지를 둔하게 느낄 뿐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서 또 어떤 침묵의 구조적 변화가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제가 마주해야만 하는 현실이자 제 자신에게 남겨둔 질문입니다.